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위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그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뽑아드리는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 목록을 보면요. 스펙트럼이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아동발달 연구부터 그 베이즈 추론이라는 통계학 이론,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의 미래까지 싹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문헌들이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오래전에 학계에서 갓 태어난 영유아들을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과거의 편견들 말씀이시군요. 아주 단호했었죠? 네네,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완벽한 백지 상태라고 불렀더라고요. 아니면 배고프면 그냥 반사적으로 울기만 하는 그 우는 당근 정도로 취급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초기 이론에서는 아이들이 물리적 세계나 문화에 대해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냥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나중에 언어를 배우고 어른들한테 가르쳐야만 뇌에 뭔가 새겨진다고 믿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그 오래된 편견을 자료에 기반해서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네, 완전히 뒤집히죠.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요, 이 아이들은 절대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세상을 탐구하고 막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아주 열정적인 작은 과학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과학자들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정보 처리 방식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마스터키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기가 손에 쥔 장난감을 바닥에 막 100번 넘게 끈질기게 던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하시는 순간이죠. 네, 진짜요. 그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그 순간 아기 뇌 속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랑 실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 영유아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완관 편견, 이게 대체 어떻게 뒤집히게 된 건가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점은요. 최근 연구들이 아이들이 텅 빈 뇌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실험으로 완벽히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나름의 가설을 뇌 속에 이미 장착하고 태어나요. 가설이요? 네. 통계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사전 확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샀을 때 기본적으로 물리 엔진이 깔려 있는 거랑 비슷하죠. 와, 사전 확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물리 법칙의 기본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거랑 관련된 아주 직관적인 실험 결과가 있던데요. 그 기대 위반 효과 실험이요?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연구진이 아기들한테 마술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공이 굴러가다가 단단한 벽을 유령처럼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거나 무거운 물건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더지죠. 아기들의 반응이 진짜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을 통과하거나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상황을 봤을 때 아기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쳐다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선이 멈추는 시간이 확 길어진 거죠. 그냥 화면이 화려해서 쳐다본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아기들 뇌 속에 물체는 단단하니까 벽을 통과할 수 없다.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져야 한다. 이런 인과적 기대치가 이미 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아이들이 이미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앞에서 보기 좋게 위반되니까 엄청난 인지적 부조화를 겪는 거죠. 어라? 내 사전 확률 계산이랑 다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면서 뇌가 막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시선이 고정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였네요. 네, 끊임없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동적인 예측 기계인 셈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기들이 처음 세운 가설이 늘 맞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꼭 예측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 투성이죠. 그러면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를 마주했을 때 아기들은 대체 이 지식을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까요? 자료들이 여기서 일제히 베이즈 추론이라는 통계학적 개념을 꺼내들었더라고요. 네, 베이즈 업데이트라고도 하죠.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아기 일상 행동에 적용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클래식한 예시가 하나 있죠.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의앙하고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안아준다.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사전 확률을 아주 높게 잡아두는 거군요. 맞아요. 우는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개입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아기가 울었는데도 엄마가 바로 오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하시거나 조금만 기다려 하고 말로만 대답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 기존 가설이랑 안 맞는 새로운 데이터가 딱 들어오는 순간이네요. 네, 처음 한두 번은 아기도 그냥 오차 정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바로 보상이 안 오는 패턴이 반복되면 아기 뇌 속에서 본격적인 베이즈 업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오, 내 울음소리가 엄마를 무조건 소환하는 법칙은 아니구나. 이렇게요? 네, 배가 고파서 우는 거랑 그냥 심심해서 우는 거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르구나. 이런 새로운 변수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전 확률이랑 새로운 증거를 합쳐서 더 정교화된 사후 확률을 도출해내는 거죠. 결국 아기들 뇌는 이 업데이트를 수십만 번 반복하면서 거대한 인과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인과지도,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점으로 찍고 원인이랑 결과를 화살표로 연결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지도가 단순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상관관계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 상관관계랑 인과관계의 구분 말이죠? 맞습니다.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고 상어한테 물리는 사고도 늘어난다고 해보죠. 이 두 데이터는 상관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네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상어한테 물리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날씨가 더워져서 해변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공통원인 때문인 거죠. 아기들의 뇌가 대단한 게 바로 그거네요. 이런 피상적인 상관관계에 안 속고 진짜 원인이 뭔지, A가 B를 진짜로 일으켰는지를 파악해서 화살표를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입에 넣고 흔들어 보는 겁니다. 상관관계만 지켜봐서는 진짜 인과율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아, 숟가락 떨어뜨리면 엄마가 주워주고 그럼 또 떨어뜨리고 하는 그 무한 반복이 단순한 말썽이 아니었군요. 네, 학술적으로 그걸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 시스템에 직접 물리력을 가해보는 거죠. 아이스크림 예시에서 진짜 아이스크림 때문인지 알아보려면 더운 날 억지로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는 개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상화사고가 안 줄어들면 둘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니까요. 아기들이 장난감을 던지는 게 바로 그 통제된 실험이었네요. 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변수 조작하면서 실험하는 거랑 인지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기들이 훌륭한 통계학자라는 건 참 경이로운데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아기들 발달 과정이 왜 오늘날 첨단 과학이나 인공지능 미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현대 미래 기술이 가진 치명적 한계란 그 해결책이 동시에 딱 드러납니다. 아기들의 이 인과모델 학습법이 앞으로 미래 기술을 이끌 4가지 핵심 분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패러다임이거든요. 4가지 분야요? 첫 번째는 역시 인공지능이겠죠? 네, 차세대 인공지능 이야기부터 해보죠. 요새 챗GPT나 대형 언어 모델 보면 진짜 인간지능 뛰어넘은 것 같잖아요? 요약도 잘하고 코딩도 하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아주 뛰어나 보이죠.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AI는 그저 똑똑한 척하는 통계적 앵무새에 불과하고 설계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곡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지금의 딥러닝 기술은 인터넷에 있는 수조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확률 분포만 학습한 결과물입니다. 이 단어 뒤에 저 단어가 올 확률이 통계적으로 제일 높다. 이 패턴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 나열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문장에 담긴 현실의 물리 법칙이나 진짜 인과관계는 아예 모른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AI한테 유리잔을 책상 가장자리 너머로 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떨어져서 깨진다고 대답은 엄청 잘합니다. 그건 중력을 알아서가 아니라 텍스트상의 유리잔, 가장자리, 밀다 이 단어 주변에 떨어지다, 깨지다라는 단어가 통계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는 상식 밖의 상황을 물어보면 갑자기 아주 터무니없는 대답을 천연덕스럽게 내뱉는 환각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 내부에 인과지도가 아예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래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텍스트 확률을 외우는 걸 넘어서 아기들처럼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고 인과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아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XAI, 즉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가능해지면 내가 어떤 인과 경로를 거쳐서 이 결론을 내렸는지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의료진단이나 자율주행에서는 정답 자체보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 진짜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야는 뭔가요? 재미있게도 이 첨단 이론이 다시 아동 발달과 맞춤형 교육 분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베이지 추론으로 세상을 배운다는 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이용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들의 시선 이동이나 놀이 패턴 같은 걸 센서로 분석해서 그 아이 머릿속에 인과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시각 데이터로 뽑아내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럼 막연하게 애가 좀 산만하네요? 말이 늦네요? 하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이 아이는 현재 사회적 인과관계 연결 속도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네요. 네, 어느 노드에서 학습 병목이 생겼는지 정확히 아니까 그 부분만 딱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맞춤형 개입이나 놀이 치료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는데요. 그럼 세 번째 적용 분야는 어떨까요? 이제 개인의 뇌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복잡한 문제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인과지도를 씁니다. 경제나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같은 복잡계 영역이죠. 아, 거시적인 정책 모델링이군요.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단순히 이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소비도 줄고 기업 투자도 얼어붙고 연쇄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거대한 인과 지도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A 정책을 썼을 때 경제가 좋았다는 식의 상관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회 시스템 작동 원리를 담은 거대한 인과 그래픽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현실의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가상환경에서 수많은 개입을 테스트해보는 거군요. 아기들이 장난감 던지듯이 가상세계에 금리 인상 같은 정책을 막 던져보는 거네요. 맞아요.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위약 효과를 걸러내고 순수한 정책 효과만 얻을 수 있는지 베이지 확률로 미리 계산해내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진짜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분야는 뭔가요? 아주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분야입니다. 바로 로봇공학이죠. 아, 로봇이요. 제가 자료 읽으면서 제일 상상력이 자극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들은 이미 엄청나게 정밀하잖아요. 네, 코딩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죠. 그런데 그런 로봇을 우리 집 거실에 갖다 놓으면 아마 바닥에 있는 장난감 하나만 밟아도 멈춰서거나 고장날 겁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안 된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니까요. 네, 바로 거기서 아기들의 능력이 소환됩니다. 아기들은 낯선 거실에 들어가도 고장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나서 서랍 다 열어보고 화분 밀어보면서 물리적 환경을 파악합니다. 부모님들은 치우느라 고생하시지만 뇌 속에서는 엄청난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로봇 공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의 자율 서비스 로봇이 바로 이런 물리적 자아 인식과 능동적 탐색 능력을 갖춘 형태입니다. 로봇이 아기처럼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 진짜 멋진 개념이네요. 집에 청소 로봇이 오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소파도 눌러보고 컵도 밀어보면서 내 모터 힘을 이 정도 쓰면 물체가 부서지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베이지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인지과학, 통계학,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결국 아기의 뇌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자료들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수동적 존재로 무시했지만 문헌들은 아기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통계적, 인과적 학습 기계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뇌 속에 가설을 품고 현실의 증거랑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베이지 업데이트를 하고 능동적인 개입으로 인과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작지만 위대한 과학자들이었죠. 네. 그리고 이 학습 방식이 통계적 앵무새에 머물러 있는 현재 인공지능을 진정한 지능으로 이끌 유일한 마스터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인간 지능의 본질을 파고들었더니 미래 인공지능의 이정표가 나왔다는 게 참 경이롭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오늘 우리가 논의한 완벽한 인과적 학습이랑 개입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기들이 물리법칙을 알아내려고 장난감을 던지고 우유를 엎지르듯이 고도로 지능화된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한계를 알아내려고
무작위적인 개입을 시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소름 돋는데요. 도시 전력망이나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인공지능이 내가 신호체계에 과부하를 주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면서 그 호기심으로 실증 테스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기들의 실험은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는 방바닥에서 끝나지만 거대한 사회 인프라를 쥔 인공지능의 호기심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게 현재 과학자들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놀라운 인과 추론 능력을 주되 그 호기심과 개입의 범위를 어떻게 인간의 안전 테두리 안에서 통제할 것인가. 이 숙제를 못 풀면 초지능 시대를 무사히 맞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던져드린 이 마지막 질문이 깊은 여운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아기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소식을 접하실 때 오늘 나눈 작은 과학자들의 베이즈 추론 이야기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읽는 해상도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매력적인 자료들로 꽉 찬 심층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